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9일부터 3일간 제275회 임시회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12일 제출한 예산안은 2조 313억 원 규모입니다. 일자리, 또 민생, 복지, 환경 등에 집중됐습니다. 양준욱 시의회 의장은 추경 예산안에 사용될 재원은 시민 혈세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가볍게 여기거나 쉽게 승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시의회는 제275회 임시회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일자리 창출, 민생, 복지, 환경에 집중한 2조 313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추경 예산의 핵심이 일자리 창출이라며 13,000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가 좋아져서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가물때는 공공에서 마중물을 부어야 됩니다. 청년들의 짐을 들어주고 중장년 세대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추경 예산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빈틈없는 예산의 승인과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추경안에 대한 심의를 가볍게 여기거나 승인이 쉽게 이루어지지 일은 없어야 합니다. 추경에 사용될 재원의 구성이 어떠하든 그 출발이 결국 시민 혈세라는 점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이어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확충과 민생안정 추경의 기조를 같이 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 공감하면서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실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노후시설의 교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추경의 반영이 꼭 필요한지를 점검했습니다. 장기적인 예산 운영이나 또 개인의 공공 이용 가능성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추경 예산을 편성한 걸 이렇게 보이거든요. 계속 연도별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2017년도가 거의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서울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심사된 예산안에 대해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TBS 김지희입니다. 서울의 공연장이나 박물관 등 문화 인프라의 지역 격차가 심해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자치구별 문화 기반 시설 수가 최대 수십 배의 격차를 보여 정책적인 지원이 시급한데 서울시가 관련 예산 확대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성희 위원장은 문화관광 인프라의 특정 지역 집중 현상에 대해 지적하면서 서울 시민의 문화생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문화예술 자원의 지역별 격차가 심해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성희 위원장은 서울문화재단의 연구 자료를 인용해 자치구별 문화시설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최근 지적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연장과 박물관,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 기반 시설 수가 중랑구는 18개, 도봉구 21개, 성동구 34개에 그친 반면 종로구는 506개, 강남구는 223개, 서초구 101개로 나타나 큰 격차를 드러냈습니다. 주요 문화축제도 대부분 종로구 등 도심에 집중됐고 광진구나 중랑구 등 동북권은 한 해 동안 5건 안팎에 그쳤습니다. 이성희 위원장은 이들 문화소외 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도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늘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문화예산 비율을 1.7%에서 3%대로 올리겠다고 공언해놓고 이를 실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년 예산에 우리 문화 쪽의 예산이 항상 지금 뒤떨어지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런 것들을 확실히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그게 문화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좀 없는 부에 좀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최근 서울시 의회에선 문화관광 인프라의 지역별 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는데 특히 서울시가 강남구 코엑스 일대 복합 개발에 수조 원대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을 두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가뜩이나 강남북 간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지역에 1조 2,400억 원을 투입해 초대형 지하도시를 만들겠다고 하고 민간 자본 2조 5천억 원을 들여 한전부지 일대 마이스 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대표 문화소외 지역인 도봉구와 노원구 등 동북권의 문화복지 수준을 개선하겠다면서 창동 철도 차량기지에 대규모 음악공연장, 서울 아레나와 복합 문화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마저 사업 타당성 논란에 부딪혀 추진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사업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어 지역사회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운송업자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가 보조금 제도가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취지와는 다른 꼼수들이 만연합니다. 주유를 하지도 않았는데 보조금을 타가거나 아예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5년간 서울에서만 15억 원이 유가 보조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은 유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매년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가 보조금의 사후 관리와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주유소 앞에 멈춰선 대형 화물차. 차량에서 내린 운전사가 사무실에 잠시 들르더니 정작 기름은 넣지 않고 떠납니다. 정부에서 주는 유가 보조금을 빼돌리려고 기름을 넣은 척 카드 결제만 한 겁니다. 이 같은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은 지난해 서울에서만 5억 3천여만 원. 적발 건수는 지난 2013년부터 주는 듯 하더니 다시 급증해 최근 5년간 총 15억 4천만 원가량의 유가 보조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된 화물차의 경우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등의 허위 결제가 많았고 택시는 사업용도 외의 사용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화물사를 끝나면 그 신용카드 중에서 유가보조금 관련 기능이 자동적으로 정지가 되어야 되는데 정지가 안 된 경우 개인 택시들이 지방으로 놀러 간다든지 아니면 고향 방문 개인 운송사업이 아닌 개인 목적 운행 시 카드를 사용해가지고 유가보조금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가 보조금은 개인 운송업자들의 기름값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유류 구매 카드로 기름값을 결제하면 카드사는 화물차 기사에게 보조금을 뺀 금액만 청구하고 지자체에서 이 보조금을 카드사에 지급하는 방식인데 하지만 취지와 달리 보조금을 빼돌리려는 화물차 운전자와 고객을 유치하려는 주유소 사이의 이해관계가 들어맞아 이 같은 부정수급이 만연한 상황. 서울시는 부정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재산압류나 보조금 지급 정지, 의심 차량에 대한 점검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건수가 18,068건으로 적발해서 분석한 결과 1,274건은 부정수급 의심 거래로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환수율이 46.3%에 머물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유가 보조금.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TBS 구균진입니다. 서울시의회 106명의 의원들은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을 위해 선출된 대표들인데요.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의원들 가운데 우수한 활동을 한 의원을 선발하는 우수의정 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제4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는 서울시의원 10명이 수상의 영예를 나누며 공로를 인정받았는데요. 의원들은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 대상은 매년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의원들을 선정하는 시상식입니다. 지난 17일 열린 제4회 우수의정 대상 시상식에서는 서울시의회 의원 1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재 의원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높은 평가를 받았고,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창원 의원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선정됐습니다. 맹진영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시립대 도서관을 주민에 개방하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에 관한 좀 더 면밀한 어떤 검토와 또 분석, 비판 이런 걸 통해서 서울시 예산이 제대로 성과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윤기 의원은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청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수상자로 선정됐고, 교통위원회 신원철 의원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단장을 역임하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오승록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의 의정활동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경 의원은 회원아파트 철거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조례를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주민과의 소통 문제, 민원 해결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다양하게 평가를 받은 것 같아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서울 시민, 특히 또 우리 중구 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인홍 의원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공익제보자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지원에 힘써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장흥순 의원은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기여한 공로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용식 의원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수상했습니다.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잘하라고 주는 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또 의원님들이 함께 할 때 그래도 좀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들어서 받을 것 같고요. 서울 시민들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발로 뛴 공로를 인정받은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TBS 김지희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지역의 생생한 정보와 미담 사례 등을 소개하는 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의 제4기 시민명예기자 25명을 최종 선발하고 지난 18일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서울의회 시민명예기자 제도는 2011년 전국 광역시도의회 중 최초로 도입됐으며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다양한 계층의 시민명예기자들은 앞으로 2년간 각 자치구의 다양하고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이슈 등을 심층 취재해 서울시의회 소식지에 기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불편 사항이나 제도 개선 사항 등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이나 건의 사항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의 주인공은 시민인 만큼 내 지역을 알리는 홍보대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성준기 서울시의원이 20일 TBS FM 서울 속으로에 출연해 청취자들과 만났습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성 의원은 서울 속으로의 목요일 코너 목요데이트에서 그동안의 삶과 시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전했습니다. 성 의원은 서울시의원은 2년마다 바꾸게 돼 있지만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3년간 교통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배경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강남 등 인구 밀집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꼬집으면서 주차 문제 해결을 의정활동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반복되는 대중교통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울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BS FM 서울 속으로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목요 데이트에서는 서울시의회 초선 의원들을 초대해 시의회와 시민들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김경자 의원이 나올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은 지방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조례안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산결산 처리는 주도 면밀한 비용 분배가 요구되는데요. 오늘 의회 사용 설명서에서는 예산결산 처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의회 예산결산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매년도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심사하게 되는데요. 예산의 심의 확정과 결산의 승인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이란 필요한 비용을 미리 헤아려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산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수입과 지출을 마감해 계산한다는 뜻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예산안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는 26조가 넘는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죠. 도로교통, 도시계획, 사회복지, 도시안전, 환경, 교육청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이런 모든 사업들을 이 예산 26조 안에서 올해 안에 처리를 합니다. 지방의회가 하는 이런 예산 결산 처리는 이 발의된 조례안을 시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서 분배하고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심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서울시청 관계자로부터 예산 결산안의 기본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주민의 입장에서 심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산은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미리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결정이 되면 변경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용할 1년 예산을 미리 일정 금액을 정해두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내려질 경우 임시회를 열어서 예산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추경이라고 합니다. 요즘 추경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실 텐데요. 지난 10일 서울시는 일자리와 민생에 주안점을 둔 2조 313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오늘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심의를 서울시의회에 요청한 상태인데요. 이에 서울시의회는 추가 경정 심사, 심의를 위해서 임시회를 열었죠. 19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되는 제27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자, 의사 일정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19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시작으로 해서 20일, 21일까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의사 일정이 나와 있는데 이 안에 주요 내용은 추가 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심의와 의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본 예산을 변경하거나 다시 정해야 할 경우 지방의회의 심사,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수조 원의 천문학적인 돈을 심사하다 보면 하나하나 짚어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산 결산 처리 과정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오늘 리포트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하면 각 소관별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과정을 거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하는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되면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요. 이때 가결할 건지 부결할 건지를 의원들이 서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고 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돼서 집행해라라는 내용을 의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집행부에서 오랜 시간 준비해 제출한 예산 결산안을 의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재정계획의 기준이며 또 지역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만큼 낭비 없이 쓸 수 있도록 꼼꼼한 심사와 세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시간 지방의회의 예산 결산 처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